깊은 가을밤, 젊은 여인 혜진은 어두운 시골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지만 예상보다 늦어진 출발로 이미 한밤중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짙은 안개가 깔린 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고 오직 차 전조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차를 몰며 어두운 길을 달리는 동안 혜진은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 길 왜 이리 낯설고 으스스하지? 차창 밖으로 내다보니 숲속에서부터 안개가 피어오르며 도로를 삼킬 듯 휘감고 있었다. 혜진은 창문을 닫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고자 속력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혜진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멈추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숨을 고르며 밖을 살펴보았다. 그 나무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길을 막기 위해 놓은 듯한 위치에 있었다. 왜 하필 이런 데서 길이 막힌 거야? 차에서 내려 나무를 살펴보던 혜진은 도로에 낙엽이 깔려있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이 나무가 여기 있어야 할 것처럼. 게다가 어디선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 도로 끝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커지며 혜진에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도로 끝을 응시했다. 그곳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광대였다. 광대는 다가오며 천천히 혜진을 바라보았다. 기괴하게 웃는 입가와 무섭게 휘어진 눈썹, 새빨간 코와 얼굴에 두른 흉측한 분장이 혜진의 심장을 조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혜진을 바라보며 혀를 쓱 내밀어 입술을 핥았다. 한 손에 피가 묻어있는 낡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이 시간에 혼자서 무섭지 않아? 광대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혜진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의 눈빛에 고정되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뒤로 물러섰다. 혜진은 빠르게 차에 올라 문을 잠갔다. 하지만 광대는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차에 다가오며 창문을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차 안까지 섬뜩하게 울렸다. 문 열어봐 조금만, 그래야 재미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비릿했다. 혜진은 겁에 질린 채 시동을 걸고 차를 후진했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공포로 경직되어 있었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핸들을 잡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차를 뒤로 빼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차가 도로를 빠져나와 안도하는 순간 백미러에 비친 광대가 시야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뒤늦게 뒷자리에서 무언가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앉아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혜진은 눈을 감고 이건 상상이야, 상상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를 압박했다.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돌린 혜진의 눈에 비친 것은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광대였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도 차갑고 비정했다. 혜진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차를 급히 세웠다. 차를 멈추자 광대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지만 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제 시작이지, 아주 재미있게 놀아줄게.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다시 출발시키며 이곳을 떠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가시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녀는 차가 뭔가에 부딪힌 듯 덜컹거리며 속도를 잃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연료도 충분한데 차는 마치 멈출 준비라도 하듯 천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길가에 차를 세우는 순간 저 멀리서 그 광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혜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혜진은 속으로 이건 악몽이야, 꿈일 거야 라며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광대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깔린 웃음은 더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점점 더 붉게 빛났다. 뭐가 무서워?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 심심할 텐데 내가 같이 놀아줄게. 혜진은 더 이상 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달려갔다.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얼굴과 팔을 스치며 상처를 남겼지만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러나 광대의 웃음소리는 그녀를 쫓아왔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그녀의 사방에서 들리는 것처럼 맴돌았고 어디로 도망가도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혜진은 한순간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순간 바로 뒤에서 광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발목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그 순간 광대가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끝났어. 이제 어디도 도망갈 수 없어. 그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혜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손가락을 턱 밑에 갖다 대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혜진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의 손길을 피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가까웠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와의 시간이 참 즐거웠어. 이제 너도 나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혜진은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다시 뛰었다. 그녀는 광대의 웃음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숲속을 빠져나온 그녀는 길가에 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로등 아래에 서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주위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가로등 빛 아래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광대였다. 그는 그녀의 두려운 표정을 지켜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혜진은 숨을 멈추고 그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변색된 화장과 흘러내린 피로 덮여 있었다. 이제야 나를 똑바로 보내. 도망칠 수 없다고 했잖아. 혜진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도망치려는 의지도 힘도 잃고 말았다. 광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며 마치 놀이가 끝나길 아쉬워하는 듯 말했다. 너는 이제 나의 것이야.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가로등이 깜빡였고 그 빛이 꺼지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서 그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기이한 웃음소리는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혜진은 기절하듯 쓰러졌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해가 떠올랐을 때 구조대는 길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혜진을 발견했다. 혜진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깨어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자국이었고 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강하게 쥐었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흔적을 보고 다시금 광대의 얼굴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그날 이후로 혜진은 어두운 밤이 되면 어디선가 들리는 그 광대의 웃음소리에 시달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악몽 속에 나타나 그녀를 쫓았고 잠을 청할 때마다 광대의 섬뜩한 얼굴이 떠오르며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그 길을 지나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환영을 보았다는 소문을 속삭였고 그 길은 어느새 광대의 저주라 불리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 되었다. 혜진은 그 후로도 광대의 얼굴과 목소리를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어디선가 언제나 그녀를 지켜보며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저주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그 느낌이 평생 그녀의 악몽으로 남게 되었다.